자, 오늘부터 이제 수원의 삼각함수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기 좋아요, 구독은 누르지 마세요. 곧 동영상 삭제할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선생님이 너무 혼자서 수업을 하기 힘들어서 게스트 한 분 모시고 같이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있는 수업을 하니까 차근차근히 잘 들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을 들을 때 가능하면 뭐 예제 문제 같은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적어주면 잠깐 멈췄다가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이랑 좀 비교해보고 그렇게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좀 천천히 나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맞춰서 조금 천천히 나갈 생각이니까 한 번 배울 때 이번에 이제 두 번 듣는 학생도 있고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이제 이번에 배울 때 확실하게 좀 하고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삼각함수 파트는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서 어려운 단어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충분히 이제 문제가 잘 풀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좀 천천히 나가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속도를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수하고 로그 파트 수업을 하던 거를 봤더니 선생님이 진도를 너무 많이 빨리 나갔더니 숙제가 안 맞아서 이번에는 이제 숙제를 맞춰가면서 좀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빨리 넘겨요. 그렇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이용한 이제 함수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각비에 대한 내용들을 하기 전에 삼각함수의 기본 개념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주로 이야기하잖아. 근데 삼각함수는 좌표평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좌표평면성에서 하기 때문에 삼각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각은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제 호도라는 걸로 바꾸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각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각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삼각형에서는 각이 정해져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각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각은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긋고, 반드시 이제 시작은 여기 x축의 이 부분 반직선이죠. 반직선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반직선에 마치 시계의 바늘이 두 개가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죠. 어디서? 02 IBK. 잠깐만 멈춰줘. 일시정지.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전화가 와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계바늘이 두 개가 같이 겹쳐 있는 것처럼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고정되어 있는데, 이 고정되어 있는 선을 시초선 이라고 하죠. 이라고 해요.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움직이는 선이 하나 있어서 걔가 이제 막 움직여 다니는데, 그 선 하나를 어느 방향이냐면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시초선이라든가 지금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 뭐 동경이라든가 이런 선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각은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몇 사분면에 각이 위치하느냐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져요. 자, 그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선을 쭉 옮겼더니 이렇게 옮겨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선을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이르는 각, 그걸 우리는 이제 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이 각이 각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 각이 이제 뭐 한 45도? 선생님 한 60도 정도로 해봅시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60도 정도를 했는데 60도 정도를 했는데 이 각을 재는 방법은 이 과정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처음과 결과만 중요해요. 결과만 중요하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각을 어떤 학생이 화장실을 싹 갔다 온 사이에 내가 몇 바퀴를 돌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즉, 이 동경이 같으면 같은 크기의 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얘를 한 바퀴 돌린 각의 크기인지 두 바퀴 돌린 각의 크기인지 그냥 바로 올린 각의 크기인지 확인이 안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각에 대해서 이 크기는 60도를 만족하고 있지만 그 각을 몇 바퀴를 돌렸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60도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리는 이제 60도에 몇 바퀴를 돌렸는지 모른다 라는 표시를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도에 곱하기 n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리고 n이 정수가 돼요. 자, 정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플러스 이쪽 반식의 방향이라고 각을 잰다는 건 그걸 방향을 잡았으니까 얘가 플러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플러스로 각이 60도를 쟀어. 그럼 이쪽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로 60도를 하면 마이너스 60도는 바로 이쪽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60도, 마이너스 60도가 돼요. 그럼 이제 이 정수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각을 잰 걸 수도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뒤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왔다가 이렇게 갔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60도의 각이 형성이 될 테니까 이 n은 이제 정수, 즉 방향까지를 다 포함해서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알겠지만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파트에 한해서 거의 일반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처음 수업을 들으면서 각은 일단 일반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일반각을 딱 놓쳐가지고 문제를 이제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맞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경우 바로 이 일반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각은 일반각으로 나타냅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단순히 60도가 아니라 60도는 앞으로 어떻게 쓴다?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즉 미진쌤. 멈췄어? 네. 했어요. 네. 자꾸 전화 와서 죄송합니다. 실시간으로 찍다 보니까 이제 밤에, 한밤에 찍던데 그랬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반각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각을 세타만큼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세타는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세타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으로 각을 표시해요. 이게 이제 일반각의 내용이에요. 일반각의 내용은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문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뭐 동경이 다음과 다른 것은 뭐 그래서 뭐 1번 마이너스 345도 2번 마이너스 15도 3번 15도 4번 375도 참 풀 게 없네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360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딱 대번에 볼 수 있죠. 몇 가지 이제 순서대로 풀어야겠지만 우선 순서대로 풀까요? 마이너스 345도는 360도에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얼마를 해야 345도가 되죠? 15도죠, 15도.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합시다. 이게 이제 1번 내용. 2번 내용은 그냥 마이너스 15도. 3번 내용은 그대로 15도. 4번 내용은 375도니까 375도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15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결국은 한 바퀴를 도는 건 얘네들이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더하기 360도 곱하기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결국은 얘는 한 바퀴 뒤로 한 바퀴 얘는 안 돌리고 얘는 한 바퀴 돌린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각을 동경에 위치한 정도가 이제 같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각으로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이제 뭐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처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풀어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60도로 잘 나누어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하면서 잠깐 뭐가 생각났었는데 또 그러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푸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네요.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각이라는 건 이제 위치를 뜻해요. 위치를 뜻해요. 조금 이따가 바로 이제 수업을 하겠지만 이런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냐면 함수의 위치 관계를 물어요. 함수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치 관계를 물어본다는 것은 2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2개 이상이 있는 것의 위치 관계를 물어본다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뭐 단어가 위치 관계지만 결국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근데 유일하게 각은 좀 달라요. 각은 위치 관계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냥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좀 따지기는 해요. 그래서 각은 만난다 안 만난다보다 조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즉 얘의 위치와 얘의 위치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위치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선이 무한히 길기 때문에 무한히 긴 선이 뭐 만나느냐 이게 한 점은 당연히 만난다고 무슨 얘기야? 만난다면 이 점 말고 또 만난다는 얘기는 그냥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같다와 안 같다인데 그 같다와 안 같다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4분면에 가. 이거랑 따로 설명할까 했는데 하나로 갑시다. 4분면의 가에 대해서 합시다. 그러면 이제 4분면 왜? 삼각함수는 어디서 형성이 돼? 좌표평면에서 정의가 되고 좌표평면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베이스로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좌표평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굳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배운 삼각비가 삼각형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이제 좌표평면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처음에는 좀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각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거고 각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이 제 그림을 그렸듯이 각을 표시하는 방법은 일반각으로 표시하는데 그 각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4분면 중에 어디에 있느냐인데 4분면, 여기가 제1사분면이죠. 여기가 제2사분면, 여기가 제3사분면, 여기가 제4사분면. 축은 4분면에 들어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축은 들어가지 않고 4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 1사분면이 있을 때 우리가 각을 쟀더니 어떤 각의 위치가 그렇죠? 그 위치가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항상 양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음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양수로 표현하는 게 훨씬 익숙하고 문제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 들여지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습관을 들여나가는 것은 나쁘진 않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시초선이 여기 있고 동경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일반각을 배웠으면 그렇게 생각해야죠.
동경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아,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치가 여기에 가 있구나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 가 있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가 0도 기본적으로 여기가 90도 여기가 우리 180도 이 정도는 다 잘 알잖아요. 여기가 270도 또는 여기가 360도 이렇게 각을 4개를 봤을 때 일사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는 건 0도와 90도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는 일사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0도와 90도가 아니라 일반각을 써서 0도를 표현할 수 있는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그렇죠? 이 각을 우리가 이제 다 세타라고 합시다. 다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얘기죠. 적어도 여기에 왔다는 건 뭐 몇 바퀴가 돌아는 건 분명할 테니까 이거랑 이거랑 값이 가능하면 같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값을 같이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사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죠. 이제부터는 뭐 자연스럽죠. 90도 곱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더하기죠. 쏘리. 그 다음에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는 작습니다. 아, 참, 그리고 처음 듣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필기를 하고, 뭐 두 번째 듣는 사람들은 필기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전에 있었던 필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같이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이 달라졌으면 좀 달라진 부분만큼만 표시해서 익숙하게 해나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여기는 이제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27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270도 더하기 360도 귀찮다. 크고, 여기는 360도 곱하기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해도 되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사분면에 각이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각의 위치를 이제 4개의 분할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돼요. 이 4개의 분할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뭘까? 굳이 좀 8개로 나눌 수 있잖아. 근데 굳이 4개로 나눈 이유는 그거는 좌표 평면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정에서는 좌표 평면이 x 따로 y 따로 공부를 하는 보기 때문에 측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점의 좌표를 x와 y로 나타내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좌표 평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x, y에 대한 식을 봤을 때 x가 양수, y가 양수 뭐 이렇게 그럼 x가 양수, 음수 2가지가 있고 y도 양수, 음수 2가지가 있으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거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4분면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x와 y의 부호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나누었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4분면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지죠.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면 그 다음에 위치 관계를 알 수 있죠. 여기다 쓰면 안 되나? 두각의 위치 관계. 예전에 표로 그렸는데 지금도 표로 그릴까요? 자, 표로 그려서 저쪽에다가 그립시다. 좀 넓게. 보통 책에 나와 있는 상태가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5가지입니다. 5개로 표를 그릴 텐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표를 외워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느끼는 거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 부분에 관한 문제가 워낙 짧아.
워낙 짧아. 여기 배울 때만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워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표를 들어주지만 이 표를 외우라는 느낌보다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느낌. 당연히 그렇구나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각의 위치 관계. 그럼 각이 몇 개가 있는 거야? 각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뭐 알파와 베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 뭐 일반각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봅시다. 일반각으로 나타낸 알파와 베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 자체가 뭐 세타 더하기 360도 곱하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두 각의 위치 관계.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위치 관계라는 것은 대부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지만 여기는 상태에 대한 문제로 5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좌표 평면의 상태니까 둘이 첫 번째가 일치하는 케이스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5개 그릴 거예요. 자, 그럼 대충 생각해보면 이 좌표 평면상에서 알파는 노란색, 베타는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일치한다는 건 각의 크기는 내가 잘 몰라. 일반각은 이제 둘째치고 어디에 위치했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알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치했어. 이게 알파야. 일반각으로 표시했어. 근데 베타도 여기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너도 여기에 있다는 거야. 각을 모르니까 두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알파도 어쨌든 간에 뭐 세타 1에 세타,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얘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타에 360도 n이 될 거고 얘는 이 크기는 같으니까 역시 세타 더하기 360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 그치? 쉬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과 이것이 같으니까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빼주면,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빼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3바퀴 돌고 얘는 2바퀴 돌았으면 차이는 한 바퀴 차이가 나겠죠?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겠네요. 여기 n이랑 여기 n은 다른 n이에요. 여기 n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혹시 또, 선생님 그럼 이게 낫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즉, 이 위치 관계라는 것은, 뭐 그런 거잖아요. 만난다.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물어보는 것처럼, 2점에서 만나느냐, 1점에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여기도 무엇인가 특징을 지어야 돼요. 특징을 지어야 되는데, 바탕이 좌표 평면이니까, 우리가 특징으로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칭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대칭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뭐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칭으로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원점 대칭이에요. 그럼 책 순서대로 선생님이 써놓을게요. 그럼 좌표 평면이 이렇게 딱 있는데 알파를 내가 이렇게 탁 잡았어. 베타를 잡았어. 베타는 원점의 대칭이더라 이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요게 알파를 표시하는 각이고 요게 베타를 표시하는 각입니다. 이런 거죠. 그럼 얘는 뭐 얘를 세타라고 놓으면 너는 세타 더하기 360도 곱하기 m 프라임 이렇게 딱 물을 수 있죠. 요거 사실 여러분 안 써도 되겠죠? 선생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베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세타라고 정해놨으니까 세타와 몇 도 차이나? 원점이니까 180도 차이 나지, 그지? 그러니까 베타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세타에다가 360도를 더하고 180도를 더하고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뭐 n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둘의 무엇으로 구하는 게 좋을까? 둘의 차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각의 차이는 180도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60도의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자, 이건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외워서 이렇게 하자니 좀 그래요. 많이 쓰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문제에 맞게 특정한 상황을 뽑아내시는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이번엔 X축 대칭에 대해서 해봅시다. 이번에 위치의 상태가 X축의 대칭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네가 이제 알파 좀 티나게 들어볼까? 이렇게 약간 티나게. 여기가 베타 이렇게 티나게.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세타 이렇게 잡으면 대칭이라는 거니까 이걸 접으면 X축으로 접으면 여기 와서 딱 갖다 붙는 거잖아. 대칭. 그러니까 여기의 크기도 각의 크기도 사실은 세타죠. 뭐 각을 정확하게 재면 마이너스 세타만큼 비율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네가 요만큼의 각만 있으면 여기에 올 수 있잖아.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두 각의 합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수 있죠. 자, X축 대칭 했으니까 누구 나오겠어? Y축 대칭 이렇게. 오, 크게 쓴다고 했는데도 모자라네. 너무 열심히 썼네. 자, 이번엔 알파를 이렇게 알파 이렇게. 베타는 Y축 대칭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아, 널 여기 세타라고 보면 요만큼만 세타가 더 있었으면 딱 180도에 갈 텐데. 뭐 그려보세요. 여기 그리든 여기 그리든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요만큼만 빼지면 180도로 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조건이 되죠. 따라서 두 각의 합이 되면 너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180도가 됩니다. 몇 바퀴 돌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일반각이죠.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X는 Y, Y는 X라고 해야죠. X는 Y라고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Y는 X라는 직선이 조금 더 익숙하니까 여기 이제 Y는 X라는 직선이 싹 있어요. X랑 Y랑 값이 같아요.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이렇게 바짝 붙이자. 베타는 요거의 대칭이니까 요만큼의 크기가 여기랑 같도록 요렇게 가겠죠. 이게 베타.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세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너만큼만 있으면 너가 90도가 되겠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더하면 90도 더하기 360도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 없어. 이렇게 쓰시면 일반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일반각이라는 각의 어떤 특징을 각을 보는 방법을 확 넓힌 상황에서 이 일반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 각에 대한 위치의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위치 관계보다 위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 상태들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예시 문제를 좀 풀어봄으로 인해서 도대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가 좋을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4분면, 이 4분면 각에 대한 문제예요. 자, 세타가 2, 4분면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각이야? 이렇게. 세타가 2사분면 각이니까 2사분면? 문제 잘 쓴 거죠? 2사분면. 2사분면은 어디야? 2사분면은 90도에서 180도. 여기서 딱 2로 나누면 너는 90도 되고 너는 45도 되고. 45도에서 90도. 그래서 1사분면.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죠? 왜 틀리냐면 여러분은 각을 뭐로 보니까 이제부터 일반으로 보니까. 그래서 세타가 2사분면 각이라 그러면 이 세타는 2사분면에 있습니다. 90도보다 큽니다가 아니라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180도보다 작다가 아니라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는 작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여기다 곱하기라고 쓰니까 혹시 만약에 선생님이 실수로 곱하기라고 쓰고 넘어가도 여러분 당하게 될 거야. 수업 중이면 나한테 알려줄 텐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그냥 창간도 안 나눠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로 나눠봅시다. 2로 탁 나누면 따라서 2로 나누면 이 부등호가 성립하려면 양변을 다 2로 나누시면 되겠죠? 완벽하게 성립하는 시간. 45도 더하기 이것도 2로 나눠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n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정수.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2로 나누면 2개 나와요. 3으로 나누면 3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해서 풀면 돼요. 6으로 나누면 몇 개 나올까요? 6개가 나오겠죠. 근데 6개 4분면 4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모든 4분면에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대부분 2, 3 이렇게 두 가지가 많아요. 자, 봅시다. 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집어넣으면 180도? 이거 사라지죠? 45도와 90도. 아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n이 0일 때 n이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n이 0일 때는 45도, 90도니까 제 1사분면. 이거 안 써줘도 되지? 알겠습니다.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아. 이렇게. 그쵸? 그럼 n이 1일 때 1이라고 말하고 2라고 쓰는 이 현란한 수는 2면 1이면 180도에서 45도 더하니까 225도 1이면 180도에서 90도 더하면 270도인가요? 그쵸? 270도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몇 사분면? 여기서 3사분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가 2면 2개 나오는 잠깐만 또 풀어보세요. n이 이제 2까지 풀어봐야죠. 2면 다시 뭐가 돼? 여기가 360도니까 45도, 360도니까 90도. 그래서 다시 1사분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n 3으로 나누면 왜 3개가 나오느냐? n을 하나씩 대입할 때 3을 대입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3개가 나누어지는 3개가 나오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보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어려운 문제가 있네. 또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 실수하면 어떡하지? 해보자.
사실은 마풀 문제는 안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마풀에서 68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말을 또 많이 합니다.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안 되겠다. 자, 이 문제는 나중에 봅시다. 이게 그냥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바꿔서 풀어볼까요? 책에는 문제가 호도로 나왔네요. 호도로 나와서 한번 바꿔서 풀어봅시다. 크기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60도 곱하기 n 맞죠? 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OPN이라고 합시다. 자, 동경이 OP2 OP3 해서 쭉 OP2도 넘네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OP 100까지 나타냈을 때 이 중에서 OP1과 같은 위치에 있는 OPN의 개수 이거와 같은 위치인 OPN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문제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긴 하네요. 그죠? 자, 일단 OP1을 구해봅시다. OP1은 1 집어넣으니까 360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죠? 얘를 맞춰봅시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0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얘와 같은 것들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죠. 멈췄다 푸셔야 돼요. 너무 늦게 얘기했네. 자, 어쨌든 간에 자, 마이너스 60도. 그러면 이제 하나씩 대입해보는 것도 방법이네요. 그죠? 하나씩 대입해보는 것도 방법이네요. 자, 하나씩 대입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되겠죠? 어차피 2를 대입하나 3을 대입하나 4를 대입하나 너는 의미가 없지. 왜냐면 한 바퀴 도느냐 두 바퀴 돌아느냐 이건데 이건 지금 위치가 같으냐를 물어보니까 너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서 2 하면 2를 대입해보면 너는 어떻게 돼요? 너는 양수가 되지. 그래서 60도만큼 처음에 OP1이 여기다가 쓰기로 했으니까 처음에 60도 그러니까 OP1이 마이너스 60도 이거였으면 이게 이제 여기가 O고 여기가 P1이라는 거. 이제 동경에서 원점 이렇게 해서 OP1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2를 집어넣으면 짝수가 돼서 120도. 그러니까 여기가 60도, 120도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OP2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같은 위치가 아니죠. OP3은 어디로 가요? 다시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면서 3배 하니까 60도, 120도, 180도 여기로 마이너스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이게 OP2면 이게 OP3이 돼요. OP4는 어디로 갈까? 4는 이쪽으로 도는 거에 네 번째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이게 OP4가 되고 5는 어디로 가죠? 5는 반대쪽으로 5번 가라는 60번.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결국은 60도로 쪼개면 이렇게 360도는 6개로 쪼개지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5번, 6번 이렇게 됐지. 이렇게 6번 이렇게.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6번 돌면 자기 자신이 돼요. 여기 원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기만큼 가겠죠. 그럼 다시 7번째는 밑으로 와서 오게 되죠. 그래서 너랑 같은 PN의 첫 번째 값은 OP7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결국 100부터 나눴을 때 6으로 나누면 몫의 개수가 같겠네요. 그죠? 맞나요? 몫의 값인가? 6으로 나눴을 때 플러스 1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7로 탁 하면 100으로 탁 해서 6으로 탁 나누면 6 이렇게 돼서 6이는 6 우리 학생이 지금 열심히 아직 계산해주고 있어요. 6이 36 해서 16개가 나오네요. 그죠? 16개가 나오니까 OP1과 같은 거니까 OP7부터 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때가 1 이렇게 돼서 하나씩 더해주는 거니까 16개에서 나머지가 6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죠? 딱 여기서 해서 이만큼의 개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6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여기 지우고 여기다 그냥 깔끔하게 있으니까. 효과적. 수학을 잘한다. 문제를 잘 푼다. 수학을 잘한다는 빨리 푼다는 건 아니에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얼만큼 자기가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느냐가 수학적 실력으로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빨리 안 풀려도 괜찮아요. 차근차근 어떻게 푸느냐 그 과정을 끝까지 가는 연습을 하세요. 이 문제가 그렇게 처음 푸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 번 풀어본 학생들은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것보다 선생님이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계산을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원하는 과정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얼만큼 집중도 있게 하나하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푸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현상도 문제를 봅시다. 세타와 0부터 세타가 문제는 좀 그렇다. 잠시만요. 다 호도법으로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좋을까? 일치할 때, 일치할 때, A 세타를 구하라 이렇게 합시다. 책에서 문제를 뽑아주려고 했는데 기본 문제가 없네요. 다 이렇게 좀 나와서 이렇게 합시다. 세타와 7세타가 일치해. 세타가 얼마인데? 모르지 뭐. 모른다는 거야. 세타와 7세타가 7배를 해. 어떤 각이 있는데 이거 7배를 했더니 같아졌대. 아, 그 얘기는 이걸 7등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7등분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크기만큼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2바퀴를 돌아서 일치할 수도 있고 3바퀴를 돌아서 일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타의 크기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론 이제 이게 7, 7세타를 했더니 같아지는 각을 이제 등분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7과 7개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럼 하나밖에 못 찾아요. 선생님 말이 좀 어렵나요? 어쨌든 간에 다시 자, 세타와 7세타가 일치한다. 아, 그러면 위치 상태를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거죠. 위치 상태가 일치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야? 빼주면
빼주면 7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360도 곱하기 n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세타에서 7세타를 빼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좀 문제를 좀 가볍게 좀 잘 풀기 위해서는 양수로 바꾸는 게 좋아서 7세타에서 세타를 빼는 걸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n이 정수니까 결국은 이 결과가 6세타가 되겠죠. 그럼 세타는 7세타. 6 하면 그러네요. 6등분하는 거네요. 쏘리. 세타, 7세타. 그러네요. 7개 맞아요. 자, 따라서 60도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n은 정수. 그렇죠? 세타는 가고 있고 거기서 선생님이 7세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7세타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6세타가 원점 이렇게.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타 n이 물론 0도도 가능하죠. 그죠? 0도도 가능해요. n이 0이면 세타는 0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일단 다 찾아봅시다. 일단 다 찾아보는 걸로 우리가 시작을 해보면 되겠죠. 자, 얘도 몇 개까지만 구하면 된다? 6개만 구하면 돼요. 왜냐면 66이 36 해서 한 바퀴를 도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자, n이 1일 때는 세타는 60도. 2일 때는 120도. 3일 때는 이렇게 해서 쭉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360도는 0도랑 같으니까 그 전까지만 계산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실질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세타가 뭐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조건의 세타는 120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많이 풀어가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문제집을 보니 어쩔 수 없이 호드법으로는 꼭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호드법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합시다. 호드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이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유인즉슨 선생님이 호드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어. 끊고 갈까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게스트가 누군지 다 들어갔네. 다음 수업은 게스트한테 질문을 하고 게스트 대답도 듣고 이렇게. 우리 오픈 수업으로 할까요? 동영상 찍는 시간을 알려주고 네. 와서 듣는 학생들은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노는 거랑 무슨 차이겠지? 휴강에 의미가 없지 않아요? 휴강에 의미가 없어서. 선생님 이게 지울 동안 이게 떠드는 소리들은 빨리빨리 넘기세요. 굳이 듣지 말고. 다 듣고 있지 마세요. 수업을 너무 잘한다고 자꾸 좋아요 이런 거 누르지 말고. 안 그렇게 하니까 미안해요. 혼자 있어도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댓글에 그런 거 올려둘까요? 댓글 달지 마요. 댓글 달지 말고. 분초 나눠가지고 여기서 무슨 그래도 되겠다. 여기는 헛소리니까 넘겨가요. 그것도 괜찮겠다. 헛소리가 굴러가면서 무슨 헛소리를 했을까요? 선생님 농담을 좀 기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호도법에 대해서 해봅시다. 호도법. 호도법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나와 있고 책에서도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자, 책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정의는 선생님이 읽어줄게.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을 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 하고 이것을 단위로 하여 각의 크기를 나타낸 것을 호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정의를 조금 바꿔서 그 다음에 설명을 조금 바꿔서 할게요. 그게 이해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호의 길이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생각해요. 호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요거는 이제 안 쓰고 이해하셔도 돼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걸 가져오는 이유는 삼각함수라는 것 때문에 그래. 이전까지는 삼각비를 배웠기 때문에 각도에 대해서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도 대신에 각도의 삼각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는 지수를 이용한 함수잖아. 그럼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이용한 함수예요. 그래서 삼각비를 이용한 함수인데 정의 자체가 좀 다르긴 해. 어쨌든 간에 삼각비를 이용한 함수라면 결국 각에 대해서 나타나게 돼서 나중에 이제 배운 사람들도 있지만 삼각함수는 이렇게 쓰게 돼요. 선생님이 주로 하는 얘기는 한데, 자, 이런 함수와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함수가 있다면 이제 두 개, 세 개를 한번 써보자. 얘랑 얘는 같이 그릴 수 있죠? 충분히 같이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려봤어. y는 x하고 y는 x제곱하고 이렇게. 그런데 sin x는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sin 30도는 2분의 1이에요. 자, 그럼 너는 1일 때 1이야. 그럼 1일 때 1을 y는 x, 1일 때 1을 딱 그렸어. 30도, 2분의 1인 건 알겠는데 30도를 여기다 어디다 찍을 거야? 30? 가서 찍어? 이렇게 찍기가 뭐예요, 그죠? 그래서 이 30에 대응하는 어떤 값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죠. 왜? 함수를 같이 그리려면. 그러다 보니까 너가 나타내는 값이 길이라면 크기니까, 수의 크기니까 너도 각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길이의 단위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맞춰주면 드디어 우리가 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즉 각에 대응하는 길이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호도법이에요. 그게 호도법의 필요성이에요.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에서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이 원을 그리는 이유도 사실은 삼각함수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 도형 중에서. 그래서 원으로 모든 삼각함수의 그런 것들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좌표 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자, 어떻게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면 이렇게, 그때 이 호의 길이가 r이 되도록 할 때의 각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도법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조금 여러분한테 좀 다른 걸 요구를 하게 될 텐데, 호도법의 정의를 이렇게 바꾸세요. 요거를 어차피 모든 원은 다 닮음이야. 그래서 굳이 이 원에서 하지 말고 반지름이 1인 원에서 호의 길이를 이 길이를 나타내는, 이렇게 어떤 길이가 나오겠죠? 이 길이를 이 각의 크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는 크기가 나오면 그때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정의를 조금 바꿔서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이렇게 좀 정의를 바꿉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성질도 좀 쉽게 설명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로 따지면 1라디안이라는 건 호의 길이가 얼마인데? 1이죠? 1이 되면 돼요. 그래서 1이라고 하고, 호도, 즉 무슨 얘기야? 각을 나누어서 잰 방법. 호를 나누어서 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그냥 크기로 보면 되고, 그럴 때 이 호로 쟀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이 호도를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라디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얘는 생략 가능해.
그럼 라디안하고 각도하고 헷갈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각도는 항상 도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도가 안 붙어 있으면 뭐야? 라디안이야. 도가 안 붙어 있으면 호도로 쟀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도에 어쩌고 저쩌고 1도는 몇 라디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지만 1라디안 그냥 1은 몇 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1도가 안 붙어 있으면 아 얘는 호의 길이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따지고 났더니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에 전체 둘레 원의 둘레는 얼마예요? 2파이. 그렇죠. 2파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2파이에 대응하는 값이 바로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360도 대신에 이제부터 뭘 쓴다? 2파이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를 좀 그려서 봅시다. 이게 호도고 이게 각도예요. 이게 낫겠죠? 이렇게 합시다. 0도에 대응하는 호도는 당연히 0이에요. 그죠? 각이 0이면 호의 길이도 0이니까. 자, 이쪽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2파이. 얘 대응하는 게 360도예요. 자, 그러면 180도에 대응하는 값은 2로 나눴으니까 파이가 되겠죠? 자, 90도에 대응하는 값은 아이고, 쏘리. 미리 얘기할 수가 없나? (90도에) 대응하는 값은 이 값을 나눈 거니까 2로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여기 270도가 있죠. 자주 쓰이는 각도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면 90도의 몇 배야? 3배.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그쵸? 자 90도를 3분의 1로 나눕시다. 그럼 30도를 구할 수 있죠? 아 여기 30도, 60도, 40도 30도, 45도, 60도. 그쵸? 그럼 요거를 다시 2로 나눴으니까 너는 4분의 파이. 30도는 3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60도는 너의 2배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적어도 요만큼은 반드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이거는 정말 이게 기준이니까 얘랑 뭐 달달달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다 외우는 거네. 하나 빼놓고 그치. 그리고 얘를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6하고 3을 거꾸로 하시면 돼요. 아 6이 들어갔으면 30도 3이 들어갔으면 60도 이렇게 60도는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이렇게 3하고 이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이제 사인 코사인 배우면 알겠지만 사인하고 코사인이 거꾸로 돼요. 왔다 갔다 사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관계들처럼 이렇게 이것도 같이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잘 외우셔야 돼요. 3분의 파이 60도 30도 6분의 파이. 자 처음 할 때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이제부터 선생님은 뭐라 그럴 거야? 2파이 라디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라디안 빼서 2파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 아 360도구나. 나중에 파이 라디안으로 180도가 아니라 파이 라디안이구나 이렇게. 180도가 아니라 왜 180도라고 쓰지? 파이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호도를 달달달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호도가 더 많이 나와. 각은 각도로 잘 안 하고 호도를 되게 많이 쓰이죠. 자 그러니까 호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해가 됐나요? 어쨌든 간에 호도? 조금 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아까 얘기를 해서 자 30도 3하고 6하고 번갈아 간다 했으니까 30도는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30도는 사인 6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코사인 60도 합시다.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도 2분의 1이에요. 6분의 파이는 얼마야? 60도는 얼마야? 몇 파이죠? 3분의 파이죠. 이게 거꾸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랑 뭐랑 같냐면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아.
그러면 얘는 라디안이라고 하지만 이것 자체가 길이에요. 3분의 파이의 길이를 갖습니다. 3분의 파이의 길이를 갖습니다. 3분의 파이의 길이를 갖습니다. 아, 그럼 파이는 약 얼마야? 약 3.14죠? 그럼 나누면 얼마가 될까? 약 1점 얼마지? 1보다 조금 크지? 그러니까 1보다 조금 큰다. 여기에 바로 누가 위치해 있어? 3분의 파이가 위치해 있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2야? 아, 그럼 너는 여기구나 이렇게. 함수를 이제 같이 그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호도법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됐어요. 자, 네. 다음 수부터 이어서 수업을 합시다.